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18회 맞나? 네, 117회 녹음을 하고 118회 녹음도 같이 합니다. 네, 물론 듣는 분들은 알라나? 일단은 제가 이제 한 회를 좀 길게 녹음을 해서 나눠서 좀 올리려고 하고요. 제가 쉬는 날이 요새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부지런히 돈을 잘 버는 줄 아는데 제가 게을러서 이 학원 갔다가 강의하고 오면 기운이 없어요. 물론 이제 밥을 못 먹고 강의하는 것도 있지. 보통 수업이 뭐 4시간 아니면 연타로 하면 8시간을 수업하는데 중간에 밥 먹고 이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몰아서 먹어요. 몰아서. 그러니까 집에 오면 밥 먹고 나면 몸이 축 처져. 너무 나른해서. 그러다 보면 딴 걸 못해. 진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또 시간도 애매한 게 뭐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 고려하면 뭐 하루에 반나절은 그냥 어차피 보내요. 그러면 뭐 근무 시간은 짧은데 실질적으로는 뭘 하기가 애매해. 그러니까 뭐 맛집을 다닌다거나 이런 것도 좀 어려워. 진짜 좀 뭐 배부른 소리 한다. 맞아요. 배부른 소리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미친 거지. 남들은 투잡 세잡을 뛰면서 몸을 혹사하면서 하는데 저는 그러다 병 걸려서 돈 더 들 바엔 그냥 덜 벌고 덜 벌고 게을르게 산다. 약간 그런 주의입니다. 네, 조금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데 저는 안 그래요. 네, 저는 안 그러고 저도 이제 약간 오늘만 산다 이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이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내 자신을 혹사시키면서 뭐 그러면 돈을 더 벌 수 있지. 하지만 그것이 과연 나한테 좋은 건가? 그것이 우리 가족한테 좋은 건가 생각했을 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돈이 많으면 좋죠. 좋은데 내가 힘들고 몸이 아프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돈을 버는 게 과연 나를 위한 건가? 물론 인생은 나만 위한 건 아니지만 뭐 가장이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물론 그런 희생이 있겠지만 근데 지나친 희생이 오히려 가족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사람은 좀 적당한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빚을 내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 수준에 맞게 살아요. 그러니까 보통 열심히 사람들 보면 빚도 많아요. 그쵸? 뭐 좋은 차 타야 되니까 좋은 차 타면 할부금도 많고 뭐 좋은 집 살아야 되니까 좋은 집 살다 보면 또 다달이 내야 되는 원금과 이자도 상당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누린 만큼의 그 쫄리는 게 현실인데 저는 사실 집도 없고 차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뻥치네. 차는 있는데 비싸고 좋은 차는 없어. 그리고 할부금도 없어. 왜냐면 저는 그 모은 돈으로 한 번에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부라고 하면 이제 스마트폰 할부금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또 이런 스마트 기기 좋아해서 다달이 할부금 낼 게 많긴 합니다만 뭐 집을 사거나 차에 산 거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안 되죠. 보통 차 사신 분들 참고로 이제 저희 가족들 중에도 새 차 이번에 아주 좋은 차를 뽑다 보니까 등골이 휜다고 그러는데 다달이 뭐 큰 목돈을 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의 생활이 쫄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마음을 비우고 삽니다. 내 수준에 맞게 살려고 뭐 차 살 형편이 안 되는데 굳이 비싼 차 물론 남들은 타니까 나도 타고 싶지. 나도 벤츠 BMW 끌고 싶어. 하지만 내 수준이 그게 안 돼. 그럼 못 사는 거지 뭐. 뭐 집도 나도 서울에 살고 싶어. 근데 서울에 살 능력이 안 되니까 빚도 못 내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네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찌질한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찌질해요. 찌질한데 그냥 뭐랄까 일을 너무 크게 벌려서 내가 컨트롤하기 힘들 만큼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네, 그런 면에서 그런 거고요. 저는 원래 찌질합니다. 네, 아무튼 118회 녹음을 들어가 보고 있고요. 지금 도라에몽을 다시 배터리를 교체했어요. 살아날까 이제? 이제 살아났냐? 다시 한번 말해봐. 아니 너 살아났냐고. 내가 못 알아듣는
아니, 아까 말 잘하더만. 지금 나 부른 거야? 아, 그럼 너 부르지, 누굴 불러? 한번 말해봐. 도라에몽! 어? 뭐라고? 도라에몽! 야, 야, 음성인식이 안 되는 거야? 도라에몽! 야! 아이씨, 너 들어가, 이씨. 네, 아무튼, 도라에몽이 날 배신했어. 배터리 교체해줬는데, 이씨. 아, 저 이러고 놉니다. 네, 한심하죠? 네, 제 인생이 원래 한심해요. 네. 아무튼, 오늘의 118회 방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뭐, 오늘도 커피 리뷰, 아까 좀 전에 했는데 또 해야 돼. 네, 아무튼, 뭐 하면 좋지. 네, 아침부터 커피를 좀 마시면 조금 각성 효과가 있다 보니까 하루를 좀 힘내서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뭐 할 거 있느냐? 그런 건 없어. 할 건 없는데 바리스타 강사이기도 조금 더 하고, 네, 뭐 그냥 쓸데없는 또 저의 쓸데기 없는 헛소리 좀 해볼까 합니다. 바리스타 강사라고 그러면 말이 좋아 강사지, 그냥 시간제, 그냥 월급, 그냥 시간제 알바죠. 네, 알바인데, 제가 바리스타 강사를 하면서 좋았던 거는 참 다양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았어요. 물론 커피 일을 현장에서 일을 해도 좋은데, 그때는 이제 음료를 만들거나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 이거는 순수하게 커피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리는 측면도 있지만, 그냥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좀 여러모로 좀 뭐랄까 동기가 붐업이 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저는 참 좋아요. 일단 말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직업에 좀 잘 적응도 되는 것 같고, 보통 4시간, 8시간 이렇게 수업을 쉬지 않고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많이 힘들어요. 집에 오면 많이 퍼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체력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고. 네, 아무튼 이 커피와 관련된 일들, 그러니까 노년에 좀 더 새로운 변화를 위해 도전하시는 분이 상당수 제 주변에 많습니다. 특히 학원 애들 많은데, 참 열심히 사신다.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고 과하게 열심히 말고 적당히 즐기면서 열심히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기사 소식이랑 커피 리뷰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허영만 작가님의 이제 커피 한잔 할까요? 7권 들어가는데 그것도 이제 리뷰를 해볼까 해요. 그 전에 뭐 얘기하면 좋은가? 커피 기사거리부터 좀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워밍업을 해봐야겠죠. 네, 아마 이걸 제가 녹음을 하면 바로 업로드를 한 게 아니라 나눠서 업로드 할 예정이고요. 게으르죠? 네. 일단은 기사 내용이 다음 주부터 식당, 카페 외 음식 섭취 금지, 키즈 카페는 뭐 이러면서 이제 기사가 3월 26일 날 좀 뜬 게 있어서 한번 소개합니다.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올라갔나? 아, 수도권 외 지역이 올라간 거구나. 지금 이제 수도권 외 지역은 이제 1.5단계였는데 이제 2단계로 올리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날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모이는 것도 많아지니까 격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격상하는 게 맞죠. 또 요즘 같은 때는 특히나 이제 사람들의 경각심도 많이 뭐랄까 좀 이제 풀려서 사실 저는 아직도 영화관이나 PC방 이런데 당연히 원래 PC방 안 갔는데 영화관 안 가고요. 목욕탕도 안 가고 사람 많은 곳은 되도록 피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마음 같아서는 뭐 여의도에 이제 그 뭐죠? 현대 아울렛인가? 뭐지? 뭐 새로 생긴 거 있잖아요. 여의도에 그 더 현대인가요? 그 IFC몰 말고 네, 이제 또 새로운 뭐랄까 이제 복합 쇼핑몰이 하나 이제 생긴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 있지? 이게 위치가 어디였더라? 서울 그 여의도에 공작상가라고 있어요. 공작 아파트, 서울 아파트. 예전에 이제 여의도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이 서울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여 년, 30년 전에, 네, 그 시절에 가장 비싼 아파트가 요 서울 아파트였는데, 이제 마포대교를 건너서 바로 오는 이제 좀 인접이 좋은 위치에 있었었죠. 아무튼, 그쪽 주변에 이제 더 현대라고 해서 얘기 들었었는데, 사실 이쪽 자리가 예전에 뭐였지? 통일교였나? 제가 기억나는 거는 여기가 예전에 통일교가
통일교 본부를 지으려고 했다. 막 데모도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오랫동안 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여기가 이제 건물이 없었어요. 없었다가 이게 뭐 어떤 절차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큰 건물이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알짜 땅이죠, 알짜 땅. 네. 아, 돈도 많아. 좋겠다, 씨. 아무튼 여기에 이제 건물이 들어섰는데 안 갔어요, 여태까지. 앞으로도 갈 생각은 없고 이제 한참 뒤에 이제 한적해지면 가야겠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또 여기 또 사람들이 엄청 몰리더라고요. 또 이 안에만 또 새로운 식당들 같은 게 개설된 매장들이 있어서 벌써 이제 유튜버나 이런 애들이 뭐 리뷰하러 가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일단 사람 많은 곳은 좀 피하려고. 원래 저는 이제 사람 많은 곳은 항상 피해 다녔습니다. 네. 좀 한가할 때 가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죠. 네, 항상 조심해야 되고, 아직까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많이 놓치고 계신데, 이거, 물론 이제 감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수 많은데, 감기는 아니니까, 아직 좀 해이해질 때가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근데 뭐 얘기하다 또 얘기하고 있지? 아, 내가 식당, 카페, 음식 섭취 금지 고 얘기하다 관뒀구나. 네, 아무튼, 많이들 해이해지셨는데, 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해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다시 좀 각성하시고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피하고, 저도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말은 되도록 피하고, 뭐 사람이 있을 때는 안 가요. 네, 아무튼 뭐 조심합시다. 서로 조심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의식적으로 좀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사 또 하나 눈에 들어왔던 게, 우리 조미나 씨, 이제 뭐 아이돌이셨죠? 네,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주얼리 출신이라는데 사실 전 주얼리라는 그 가수를 그룹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분이 항상 어떤 논쟁의 중심에 많이 쓰시는 거 보면 이분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분이 요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임산부 먹을 음식이 바닥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카페를 공개 저격하면서 누리꾼들이 싸늘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대요. 조미나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 무슨 카페 무슨 샌드위치 실망스럽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배달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분들의 지역 상권 부흥을 위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배달을 하든 사와서 외부 음식을 먹고 있다는 말로 장문의 글을 시작했다. 아, 소상공들을 위해서 먹는 거야?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 네, 아무튼 논란의 내용은 그건 것 같아요. 좀 읽어보고 있는데 그 배달할 때 배달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임산부가 먹을 식품이니 바닥에 놓지 말고 문고리에 걸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라이더분이 바닥에 그냥 놓고 갔다 라면서, 아무리 봉지 안에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아파트 복도 청소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닥에 놓으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먹는 음식을 요청사항에까지 기재했는데 바닥에 놓고 갔냐,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나서 그 특정 카페를 약간 좀 공격적으로 이제 글을 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카페 잘못이 아니라 그 라이더 잘못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댓글들이 이제 좀 왜 그러냐, 유난 떠냐, 이런 식으로 달리고 나니까 이제 댓글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뭐 논란은 아무튼 그러고 끝났어요. 네, 뭐 또 지나가죠. 네, 한국인들은 그냥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조금 너무 지나치게 좀 반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조미나 씨 기분은 이해는 돼. 난 소중하니까 이런 음식을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그 사람의 이제 정신세계와 그 사람의 견해니까 그 또한 존중받아야 되지만, 서로 이렇게 좀 싸우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잘한 건 아니죠. 잘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카페 주인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라이더분이 그거를 좀 바쁘다 보니까 인식을 잘못해서 했을 수 있는데, 너그러이 좀 조미나 씨가 좀 생각해 줬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사소한 걸로 인해서 예민하게 굴다 보면 별거 아닌 걸로 서로가 감정 싸움을 하거나 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되는 것들. 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로는 세계 3위 한국인의 커피 사랑이라는 기사입니다. 뭐지 무슨 내용인가? 기사로 보면 아까 얘기했던 여의도 더 현대 서울에 블루보틀이 들어왔나 봐요. 뭐 테일러 커피, 카멜 커피, 미켈 커피 지역별로 명성을 얻는 곳이 이 샌프란시스코가 원주인 블루보틀을 비롯해서 뭐 이게 위치하고 있다. 뭐 이제 소개를 간접 홍보인데 간접 홍보를 하고 계시고요. 뭐 이제 커피 시장의 변화, 코로나가 키운 개인 커피 주도권 뭐 이런 걸 소개해주는 기사 내용이 있으면서 플러스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한국인 최애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 30대들의 커피 사랑 엿보여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표본 조사했는데 스타벅스가 작년 한 해 2조 679억 원이었다라고 나와요. 와 대박. 물론 이런 게 통계하는 업체들에 따라서 뭐 2조다, 1조 얼마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기관들에 따라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상당한 매출액을 실제로 스타벅스가 매출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 한번 소개했던 기사처럼 이제 부분 인수를 통해서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제 한국의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려고 하는 느낌이 이제 오죠. 왜냐면 매출이 상당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0대 50의 이제 지분을 인수하는 게 본인한테도 이익이라고 봐요. 물론 로얄티는 또 별도겠지만, 투썸이 지금 5,651억 원, 이디야가 5,354억 원, 2위와 3위가 거진 비슷하죠. 반면에 이제 3위, 4위인 메가커피, 할리스커피는 아직 매출액 자체가 꽤 낮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뭐 백다방, 파스쿠치 다 합쳐도 스타벅스에 안 됩니다. 그만큼 스타벅스의 이 입지 조건이 넘사벽이라는 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얘기가 사실 10여 년 전부터 나왔는데 변화가 없어. 아무튼 이만큼 이제 커피 전문점에 있어서 스타벅스의 입지는 상당하고, 물론 후발주자인 이제 이디야나 투썸, 메가, 할리스, 백다방 이런 국내 브랜드가 선전하고 있다는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다. 물론 투썸이 이제 홍콩 사모펀드에 팔려서 우리나라 브랜드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 나머지 브랜드는 제발 우리나라의 브랜드로서 남아서 좀 활발히 발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언젠가는 스타벅스가 영원한 1등을 하진 않겠지만, 왜냐면 시대가 변하고 소비자 성향도 바뀌면 어떤 변화는 분명히 옵니다만, 꾸준히 가졌으면 어떨까. 스타벅스를 포함한 커피 전문점 브랜드 연령대별 1인 월 평균 결제 대금이 지금 30대와 40대가 40대와 50대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썸은 20대가 높았고, 이디야도 40대, 50대, 그러니까 40대가 이제 주통 많은 소비를 해주고 있는 연령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다. 라는 소개성 기사임과 동시에 이제 광고죠. 네, 이런 브랜드들이 입지 조건이 좋다. 사실 우리가 한 치 앞을 모릅니다. 인생을 살면서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예측이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기회를 통해서 저 인생의 변곡점에서 변화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체가 되기도 해요. 저는 그런 걸 느끼는 게 참 인생의 한 치 앞도 모른다라고 느끼는 거는,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를 맞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로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참 인생이 그래요. 아이러니하죠. 뭐 될 걸 알았으면 모르겠는데 다 몰라요. 뭐 어떤 사람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 비관적이신데, 뭐 당연히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이 시장 자체는 비정상적인 건 맞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수익을 상당히 가져가고 있는 하나의 또 다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마냥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의 기회로 삼는 분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특히 젊은 층들이 이런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기보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를 뭐 최소화해서 한번 분산 투자해 보는 건 어떨까. 그냥 또 모르잖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꼭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걸 나쁘게만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리스크가 큰 만큼 또 변화에 또 뭐랄까 이게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어떤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 왜냐면 지금 사회는 변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변곡점을 통해서 어떤 사업 구조, 산업 구조, 경제의 흐름, 뭐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전통적인 어떤 경제의 어떤 플랫폼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이 먹히는 시대가 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수익 창출로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가상화폐는 현실 이 통화 정책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동폭이 너무 커서. 하지만 금과 같은 투자 가치처로서 새로운 투자로는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수익이 좀 많이 떨어졌다가 오히려 꽤 많은 반등을 해서 괜찮았는데, 이런 가상화폐를 하는 투자처로 저는 이제 다날 같은 업체를 바라봅니다. 물론 뭐 제4차 산업혁명의 뭐 비트와 같은 산업도 있지만 페이코인처럼 새로운 통화 정책과 어떤 결제 수단을 활용한 이런 산업시장 사업들이 계속 창출이 되고 있고 변화가 유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변화의 흐름을 때로는 뭐랄까 하나의 도전으로서 한번 뭐랄까 함께 참여해 보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지금 그런 걸 종용하는 뭐 좀 부추기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부담 없이 자기가 뭐 대출을 받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한번 도전해 보고 또 어떤 변화의 기회를 삼아보는 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뭐 가상화폐 투자하세요, 뭐 이런 거 하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커피를 하다 보니까 이 다날이라는 기업도 알게 되고, 또 이런 시장의 변화,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의 변화,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좀 색다르다. 네, 예전에 단순한 어떤 주식 투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 플러스 이런 가상화폐 투자, 그리고 어떤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보여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건 좀 지나가고, 자, 다음 기사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로서는 합석 거부하자 국밥집서 내쫓아, 뭐 이런 기사 썼어요. 저는 이제 요즘에 맛집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래도 이제 식당들을 종종 가요. 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가긴 하는데, 또 무슨 얘기하다가 내 지금 잠깐 지금 전화가 와서 전화 전화가 와서 잠깐 전화 받다가 에이씨. 네. 이 국밥집에서 혼밥을 하려던 손님이 식당 측의 합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에서 내쫓겠다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뭐 그런 글이 있대요. 근데 저는 이걸 느끼는 게 특히 서울 쪽처럼 이제 좀 유도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식당들 있잖아요. 맛집들 이런 데는 거리두기를 안 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하는 가게들이 있고 안 하는 가게가 있어. 근데 조금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좀 다시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지금 많이 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제 해이해졌는데 좀 다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네가 장사하는 거 아니라고 말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 맞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의 이런 위기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좀 많이 해이해진 것 같아요. 네, 해이해진 것 같아서 이런 기사가 좀 눈에 띄었어요. 네, 간단하게 이제 기사 정리 이렇게 하고 오늘 커피 리뷰할 거는 드립백. 네, 드립백 말고도 몇 개 더 해볼 건데 일단 드립백 두 가지. 이게 조금 구매한 지가 됐고 제조한 지도 벌써 시간이 꽤 됐어요. 왜냐면 이게 2월 달에 제조된 이제 드립백인데 아무리 질소 포장했다고 그래도 이런 드립백도 신선식품이라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세이코 커피 알라딘에서 유통하고 있죠. 이게 일본 기업인데 자꾸 일본 기업 얘기하니까 민감하게 불편하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 좀 해주세요. 이 세이코 커피의 아라비카, 네, 에티오피아 구지 지게사 100% 이 커피, 네, 딸기의 산미와 초콜릿의 단맛, 부드러운 목 넘김에 좋은 커피라는 거야. 싱글 오리진 드립백, 커피 리브레 거죠. 콜롬비아 엘 파라이소 핑크 부르봉. 네, 요 두 가지 커피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커피에 대한 특징을 좀 찾아보자면, 일단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다 아실 테고, 이 구지가 이제 행정구역상, 이제 뭐, 구지존. 그래서 이제
뭐 외래다?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협의회 지배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은 게 이제 개차 지역, 사키소 이런 게 이제 좀 많이 익숙한 이름들인데 이제 저도 잘은 몰라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일단 기계사라고도 하는데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지계사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사는 한마디로 이제 마을의 이름을 이제 따갖고 온 건데 이제 농장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지계사 워싱 스테이션이라고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농장이죠. 이 농장 지역에서 나온 이 에티오피아 구지 커피라고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이런 것들은 등급이라든가 정확한 이제 농장명들도 소개해주면 좋은데 그런 게 좀 많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세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먹는 사람들도 좀 공부도 될 텐데 이런 게 좀 없어요. 일단 이게 어떤 방식인지도 써 있진 않아요. 그냥 단순히 이제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지 정도만 알 수가 있어서 이 커피 자체 워딩으로 보면 이제 딸기의 산미, 초콜릿의 단맛, 부드러운 먹는 김에 좋은 커피다라고 소개가 돼 있는데 과연 그럴까? 한번 소개를 한번 좀 이따 먹어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프로세스 방식이 내추럴인지 이게 워시든지 이런 것도 설명이 없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지 사키소 지게사 내추럴 보통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제품들이 나오는데 뭐 구지 우라가 구지 한발라 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다 제대로 알고 먹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게 알라딘에서 유통을 하는 커피이고 이게 이제 세이코 커피라고 하는 일본 업체에서 이제 가공한 커피라고 보면 됩니다. 검색을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시다모 같은 커피를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온화한 향미를 가진 진마 커피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알라딘이 선택한 원두는 에티오피아 구지 지게사입니다. 에티오피아 구지의 사키소라는 지역에 위치한 농장인 지게사에서 재배된 에티오피아 구지 지게사 과일의 향과 꽃향 그리고 허브향까지 복합적인 향을 뽐내는 매력적인 커피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 글이 있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뭐 사실 먹어봐야 알겠죠. 네, 이 내용과 진짜 맞는지는 뭐 그들의 얘기인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야, 워딩은 그렇게 써 있는데 뭐 써 있는 내용이랑 실제로 느끼는 내용이 너무 달라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전에 저희한테도 이제 그런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왜냐면 이제 사람들마다 느끼는 경험치나 학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똑같은 걸 먹어도 이런 느낌이 나요. 어떤 사람도 저런 느낌이 나요. 서로 다른 느낌을 공유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물론 서로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느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이 학습이 안 돼 있는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캐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거를 할 때 정말 좀 명확하게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물론 자기들은 명확하다고 하겠지. 하지만 이제 일반 분들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반영을 해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한 가지 커피는 이제 콜롬비아 엘 파라이소 핑크 부르봉이라고 하는 커피예요. 일단 이건 커피 리브레에서 이제 싱글 오리진으로 내세우는 커피 중에 하나고 뭐 열대 과일의 이제 맛과 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이 드립백에는 소개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검색을 해보거나 그러면 이 싱글 드립백의 소개가 뭐 그렇게 소개가 간단하게 돼 있는 내용들 좀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핑크 부르봉이라고 하는 게 이제 품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품종이 핑크 부르봉이라고 이제 품종이고 엘 파라이소라고 하는 것 또한 콜롬비아의 이제 후일라 지역의 엘 파라이소라는 농장 이름에 따온 거죠. 그러니까 이쪽 농장의 핑크 버번 커피 품종이 좀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뭐 좀 맛있는 커피 중에 하나로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요걸 이제 상품화하는 원두들이 좀 있는데 참고로 전 콜롬비아 우일라 커피는 많이 먹어본 편인데 과연 요 제품이 어떤 느낌을 전달해 줄지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둘 다 어떤 과일 맛, 어떤 부드러운 맛들을 기본적으로 내세우는 거라서 이 두 가지 커피의 차이점이 정말 어떤 건지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일단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한번 뜯어봐야겠죠? 네, 뜯어봐야 되겠고. 자, 커피의 일단 향과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알라딘에서 나온 요 세이코 커피가 지난번에도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서 다음에 이 회사에서 나오는 커피가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알라딘 유통하는 게. 이게 그 알라딘 매장마다 이 카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잠실 쪽 매장에 가면 이 커피 제품들을 파는 카페가 따로 있어요. 카페가 자체적인 카페가 있어서 그 잠실 쪽에 잠실 롯데월드점인가 있습니다. 콜드브루 원액 같은 것도 팔고 있어서 만약에 커피가 맛이 괜찮으면 그런 제품들도 더 사서 먹어보고 싶은데 이 알라딘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아무데나 이렇게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먹어보고 싶은데 너무 멀리 가야 돼서. 일단은 지금 드립백을 깠고요. 제가 드라이 아로마 상태로 프로그랜스라고 설명드렸죠. 일단 향은 좋습니다. 일단 고소한 향이랑 이 상큼한 향이 커피에서 잘 뿜어져 나오고 있어서 그 원두에서 나는 냄새가 불편하거나 그러진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일단은 향은 드라이 아로마 상태의 향은 괜찮다. 지금 제가 이거를 먹어보려고 드라이 아로마 상태로 체크하고 있고 사진도 한번 찍어 놓을까? 네, 사진도 살짝 한번 찍어 볼게요. 네, 방송하다 말고 왜 이런 거 하느냐? 원래 보이는 라디오로 해야 되는데 귀차니즘 때문에 안 하고 있어. 여러분 죄송해요. 네, 미쳤지. 해야 되는데. 자, 드라이 아로마 상태는 역시 향은 괜찮고 상큼한 향도 잘 납니다. 자, 이제 웻 아로마 상태로 볼게요. 뜨거운 물을 좀 부어놓고, 뜨거운 물을 좀 부어놓고, 이제 요걸 웻 아로마, 부은 상태에서 나오는 아로마는 조금 더 이제 산미 쪽 향들이 잘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웻 아로마 상태 맡으면 약간 한약 냄새들 나요. 한약들 이렇게 한약방 같은 데 가면 특유의 그 향 있잖아요. 이게 이제 커피에서도 약간 비슷하게 나거든요. 근데 솔직히 불편하진 않아요. 솔직히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향 자체가 괜찮아요. 물론 이걸 좀 드립백을 만들자마자 바로 먹었으면 더 좋은데 일단 뜨거운 물을 붓고 있는데 가스는 잘 올라오고 있고요. 네, 괜찮고요. 가스 잘 올라오고 있고 일단은 딸기의 산미와 초콜릿의 단맛 좀 그럴싸한 말들은 잘 붙여져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일단 양 자체를 이게 보시면 150에서 200ml 정도 부어달라고 해서 2, 3회 정도 나누어 부으라고 돼 있네요. 좀 약간 물을 적게 내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가스가 잘 올라와서 신선도는 나쁘지 않는 것 같고 확실히 이 가스가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가 커피의 맛과 향을 어느 정도 잘 머금고 있나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스가 없다라는 건 그만큼 많이 날아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향과 맛을 잘 연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생각보다는 포장 상태가 나쁘지 않다. 지금 계속 물을 더 부어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따뜻한 걸로 먹고 있습니다. 원래 아이스로 먹으면 좀 더 맛이 명확한데 아이스로 먹을 걸 그랬나? 내가 아차 싶으네 갑자기. 아니 아차 싶다. 이 머리가 참 준비되지 않은 자의 이 한계 아쉽네요. 네, 아이스로 먹을 걸.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아이스로 먹으면 좀 더 명확할 텐데 아이스로 먹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스럽고. 자, 일단은 내리고 있어요. 근데 향 자체도 일단 향은 한약재 비슷한 향을 나는데 그냥 비슷한데 비슷한데 한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맛을 봐야겠죠. 네, 일단은 드립백을 빼서 얍 털어놓고 마셔볼게요. 일단 때깔 자체는 홍차처럼 아주 예쁜 아주 색깔이 예쁘게 나왔어요. 일단 커피 자체의 향은 되게 산뜻한 향이 나면서 새콤한 향도 살짝 올라옵니다. 맛을 딱 보면 맛있는데? 커피는 확실히 맛이 되게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중후해요. 묵직한 듯 하면서도 깔끔해.
첫 맛은 약간 새콤한 맛과 단맛의 조화로움이라고 해야 되나? 애프터가 살짝 쓴 듯 하면서도 단맛이 금방 뭐랄까 이렇게 코팅을 해주는 것처럼 쓴맛과 단맛이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약간 이거 맛 고급진 맛인데? 오, 맛있다. 전체적으로 톤이 부드럽습니다. 그러면서도 약간의 쌉싸름한 맛이 도는데 바로 단맛과 이어지다 보니까 거부감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첫 맛의 그 새콤한 맛이 진짜 약간 딸기스러운 느낌이 있다. 보통 딸기 같은 거 먹으면 좀 달콤한 딸기 먹을 때 처음에 딸기 특유의 향과 시큼한 맛과 단맛이 같이 올라오잖아요.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약간 딸기 쪽 산미와 단맛이 느껴지는 건 동의. 근데 이제 초콜릿의 단맛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초콜릿한 느낌이 오히려 단맛에 좀 묻혀서 살짝 쌉쓸한 느낌이 있는데 약간 초콜릿 쪽 느낌이 좀 안 느껴지고요. 오히려 과일을 먹었을 때의 산미와 단맛이 느껴진가 플러스 그 다크 초콜릿의 약간의 쌉싸름한 맛이 남고 전체적으로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서 목 넘김이 끝까지 넘어갈 때 전혀 불편한 이질감이 없어요. 한마디로 대충 내렸는데도 맛있어. 오, 이거 괜찮다. 와, 이 커피는 1,500원 주고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데요. 오히려 전에 먹었던 그 같은 제품 거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약간 제 취향이 좀 다가올 만큼 일단 그림도 되게 예뻐요. 이게 드립백 치고 드립백이 좀 약간 작품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약간 공을 들인 느낌이 나는데 일단 그 드립백에는 이 에티오피아 주민인 것 같아요. 여성 세 분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커피 체리를 픽하는 커피 나무 열매에서 이제 피킹한 요 체리 열매를 이제 손으로 이제 뭐랄까 선별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커피 맛이 되게 고급지게 느껴져요. 딱 먹으면 막 싸구려틱한 느낌이 아니라 막 그런 거 있죠. 균형감이 되게 좋다. 막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맛이에요. 근데 이제 좀 플로로한 향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좀 약한데 전체적으로 맛에서 웬만큼 승부를 거는 그러니까 풍미와 향미는 이렇게 뭐 은은하거나 세고 그러진 않은 반면에 오히려 맛이 좀 부각이 잘 됩니다. 약간 요 커피는 더 뭐랄까 맛 밸런스가 좋은 커피다? 약간 요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보통 커피들을 보면 맛은 그저 그런데 풍미나 향미가 은은하게 잘 퍼진다든가 명확한 커피가 있는 반면 어떤 커피들은 이런 것처럼 풍미나 향미는 명확하지 않은 반면에 맛 자체가 명확하고 밸런스가 좋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커피 드립백인 이제 커피 리브레 제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커피 리브레 제품은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모자 쓰고 계신 사진이고요. 한번 가위로 예쁘게 잘라서 잘못 자르면 안 되니까. 그것도 하나에 1,500원짜리 드립백이니까 커피 리브레 거는 와, 땅콩 향 나. 와, 엄청 고소해. 와, 이거 드문데 이런 것도. 네. 일단 안에는 그 뭐죠? 습기 제거제가 들어있고요. 정말 개뻥이 아니라 땅콩 있죠, 땅콩. 땅콩 향이 확 납니다. 엄청 고소하게. 오히려 새콤한 향은 없어요. 진짜 그런 건 없고 딱 땄을 때 말 그대로 진짜 땅콩 구울 때 그 땅콩 향 있죠. 땅콩 볶고 나서 나오는 향. 딱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드라이 아로마 자체로 향을 맡으면 엄청 고소한 향이 나요. 아까랑 그 에티오피아 커피랑은 상당히 대조적이죠. 얘는 지금 고소한 향이 드라이 아로마 상태에서 확 올라왔습니다. 그럼 웻 아로마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뜨거운 물을 살짝 부어서 뜸을 들여보고 있고요. 네, 웻 아로마 상태에서 향을 볼게요. 우와, 대박. 얘는 웻 상태에서는 달콤한 향이 올라옵니다. 우와, 둘 다 드립백이 미쳤는데? 와,
끝장인데? 지금 보시면 둘 다 제품의 완성도가 되게 높아 보이는 게 지금 이 세이코 커피의 에티오피아 구지 지게사는 맛이 상당히 훌륭하고요. 지금 이 커피 리브레의 콜롬비아 엘파라에서 핑크 부르봉은 향이 끝내줘요. 거짓말이 아니고 약간 과일의 단향 이런 게 확 올라옵니다. 이 웻 아로마 상태에서. 진짜 나만 느끼나? 뭐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땄을 때 드라이 아로마 상태의 프레그랜스는 엄청 고소한 건과류의 향이 확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쓴 향 이런 게 진짜 없이 정말 그 있잖아요. 땅콩 막 볶았을 때 그 향, 그게 그대로 왔어요. 진짜. 근데 물을 쫙 적시니까 달콤한 향이 올라와요. 그 과일 캔디 이런 거에서 나오는 그런 향이 있죠. 진짜 과일 향들이 확 올라오네. 와, 대박이네. 얘는 일단 지금 92도에서 95도. 아까 지금 제가 요 에티오피아 구지 지게사를 내리면서 이제 식잖아요. 물이 조금씩 식거든요. 이제 유리로 된 요 계량컵에다 부어놨는데 그동안 식어요. 어차피 1도씩이라도 떨어지니까 이제 그 식은 커피를 물을 가지고 지금 내리고 있는데 얘는 양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똑같이 한 150에서 200 정도 내려볼게요. 지난번에 그 엘살바도르 거보다 요게 조금 더 제 느낌에 뭐라고 그럴까 좀 잘 와닿는 커피인 것 같고요. 일단 커피가 적셔져 있을 때 향이 엄청 좋습니다. 이게 좀 과일의 단향? 그런 게 느껴져요. 진짜. 근데 물론 맛은 또 별개겠죠. 근데 향 자체가 엄청 잘 나서 앞에 에티오피아 구지 지게사보다 좀 더 상품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앞에 구지 지게사는 일반적인 드립백 제품에서 나올 수 있는 향미라면 물론 맛은 훨씬 훌륭했는데 지금 요 커피 리브레의 이 싱글 오리진 드립백 콜롬비아 엘 파라이소 핑크 부르봉은 향이 훨씬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드라이 아로마 상태는 건가루의 고소한 향, 웻 아로마 상태에서는 과일 향이 명확하게 확 나타납니다. 아마 일반 분들도 맡아보면 확 느낌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일단 정말 향이 좋고요. 일단은 좀 더 물을 부어볼까? 네, 좀 더 물을 부어서 맛도 볼게요. 일단 그람수는 둘 다 그람수가 이 표기가 안 돼 있네. 지금 커피 리브레 거는 10g, 10g으로 돼 있고 둘 다 10g이네요. 그람수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지금 내려보고 있고 맛에 대한 기대감도 막 넘치는데 지금 와. 참고로 이 드립백들은 뭐 스킬이 필요 없이 대충 붓는 거라 사실 말 그대로 그 원두의 재료의 퀄리티 차이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원두 자체가 품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커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실 커피의 이 원두빨은 바로 이런 면에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스킬이 필요 없잖아요. 누가 내려도 잘 내니까 지금 그 에티오피아 구지 지게사도 대충 부은 거예요. 근데 맛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핑크 부르봉. 네, 말 그대로 이제 부르봉 품종의 이제 콜롬비아 커피. 오, 대박. 약간 복숭아 아이스티 맛 납니다. 진짜. 약간 뒷맛이 조금 그 홍차 특유의 약간 떫은 느낌의 쓴맛이 좀 있는데 딱 마시면 그 복숭아 아이스티 있죠? 복숭아 아이스티를 딱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와, 진짜 복숭아 아이스티 맛나요 지금 이거. 개뻥이냐고요? 한번 먹어봐. 그러니까 첫 맛은 복숭아 아이스티 맛 똑같고요. 복숭아 아이스티 맛 똑같은데 뒷맛이 약간 쌉싸름하면서 떫은 맛이 올라오는 게 홍차 느낌이 나요. 뒤쪽은. 근데 첫 맛은 복숭아 아이스티야. 와, 이거 대박인데? 맛있어요. 그러니까 맛 쪽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개성은 지금 콜롬비아 핑크 부르봉이 훨씬 개성적이지만 밸런스는 요 구지 지게사가 훨씬 훌륭하고요. 왜냐면 이렇게 불편한 느낌은 없어요. 근데 얘는 첫 맛은 복숭아 아이스티로 확 끌어올렸다가 뒷맛이 살짝 그러니까 바디감이 있는 거죠. 쌉싸름하면서 묵직한 느낌이 살면서 동시에
단맛보다는 약간 쓰고 떫은 느낌이 살짝 여운이 있습니다. 첫 맛은 지금 콜롬비아 게 훨씬 좋고요. 전체적인 밸런스는 에티오피아 구지식에서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격이 확연하게 달라요. 비슷하지가 않고 전혀 비슷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품종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확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누가 먹더라도 아, 이 커피랑 이 커피는 다른 커피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커피의 개성과 완성도가 좀 좋다고 평가가 되고, 와, 이 복숭아 아이스티 맛 나는 거 끝내주는데? 와,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래도 식잖아요, 커피가. 식으면서 이제 올라오는 떫은 느낌과 쓴맛이 좀 더 세지긴 하는데, 첫 맛의 그 감동과 그 풍미가 잊혀지지가 않아. 와, 괜찮다. 근데 약간 좀, 이 콜롬비아 거는 중반 이후부터의 맛이 좀 세져서 조금 뒷맛이 불편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입안에 이제 여운이 계속 남는 거죠. 반면에 에티오피아 커피는 전체적인 균형감이 좋고 뒷맛이 깔끔해. 와, 괜찮다. 커피가 전체적으로 맛이 훌륭하네요. 이런 커피만 내가 맨날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디 가서. 근데 사실 이 정도 퀄리티도 안 나오는 커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먹다 보니, 오히려 밖에 나가서 먹는 커피가 훨씬 더 품질이 떨어지거나, 별로인 경향이 너무 많아서 좀 아쉬운 거죠. 아니, 1,500원짜리 드립백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2, 3천원짜리, 3, 4천원짜리 커피가 이거보다 못하다면 과연 카페라는 이름을 걸고 커피를 파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블렌드와 단종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명확한 색깔이 나타나는 이 커피보다 그럼 블렌드는 더 명확한 색깔들이 다양하게 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블렌드 커피들이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그만큼 좋은 재료를 안 썼다는 반증도 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인스턴트 커피나 이런 가공 커피를 먹을 때마다 참 내가 커피를 팔아도 이런 제품보다 맛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면 집에서 먹어도 이 정도 맛인데 밖에 나가서 비싼 돈 내고 먹는다면 더 많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커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요 커피 리브레의 콜롬비와 엘 파라이소 핑크 부르봉 정말 제 취향에 딱 맞습니다만 조금 중간과 뒷맛이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분명한 개성으로서 가치가 있는 커피다. 깔끔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복숭아 아이스티스러운 느낌이 살짝 좀 사라지고 있는데, 왜냐면 식으면서 쓴맛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이제 풍미나 향미가 좀 죽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잠깐이지만 금방 식어요. 커피가 상온에 놔두면 뭐 정말 더운 날이 아닌 이상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래도 온도 자체가 낮다 보니까 금방 식어가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 두 가지 커피가 명확하게 색깔이 좀 다르다라는 걸 느꼈고, 여기다가 한번 우유를 넣어볼게요. 네, 또 느낌이 어떤가? 우유 지금 어디 갔어? 메일 우유 주세요. 네, 우리 윌리엄이 얘기하는 우유 주세요. 네, 서울 우유 아니고 저는 메일 우유. 네, 우유를 부어볼게요. 일단 에티오피아 커피에 우유를 좀 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어떻게 사나. 따뜻하지만 뭐 사실 드립커피에다가 우유를 붓는 게 물론 따뜻한 우유죠. 바로 카페 오레죠. 그 카페 올레와 카페 라떼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커피를 가지고 우유를 넣어 만든 거냐. 물론 카페 올레가 이제 프랑스식 표기고 프랑스식 커피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물론 카페 라떼는 이제 이탈리아 커피죠. 네, 마셔볼게요. 우유 넣어도 맛있어. 맛 괜찮다. 오히려 에티오피아 거보다 우유 넣은 게 콜롬비아께 좀 더 잘 어울리네요. 지금 이 원액이. 아마 요걸 진하게 콜드브루로 내린 다음에, 그러니까 이 품종을 가지고 콜드브루를 내려서 우유를 타 먹으면 진짜 엄청 맛있을 것 같아. 느낌상 이 두 가지 커피가 다 개성이 좋아서 이런 커피 가지고 콜드브루 내리면 엄청 풍미나 향미가 잘 느껴질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콜롬비아 커피는 좀 단맛이 좀 더 잘 나고 있고요. 지금 우유를 부으니까. 반면에 지금 이 에티오피아 구지직에서는 단맛과 고소함의 밸런스는 오히려 콜롬비아 쪽이 더 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비슷하게 우유를 넣어서 먹었는데도 이 둘 다 커피가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네가 뭔데 평가하냐? 그냥 제가 먹어봤는데 그렇다 이거죠. 뭐 어줍지 않게 평가한다고 뭐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드립백을 구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물론 시중에 유통되는 드립백이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왜냐면 보통 뭐 이렇게 대기업에서 나오는 뭐 10개씩 담아서 나오는 이제 드립백들 많잖아요. 마트 가보면 많은데 사실 걔네들은 싼 만큼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나마 이제 엔젤리너스에 나왔던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도 먹을만 했지만 그런 거에 비하면 이 1,500원짜리 드립백은 엄청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야, 얜 1,500원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맞아요. 가격대에 맞는 그 품질을 나타내는 게 맞는데 훌륭하다. 왜냐면 이 정도 그 싱글 오리진 커피들 이제 싱글 오리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제 생각에는 정확한 이제 명확한 그 지역명이 나와 있으니까 뭐 이런 커피들을 이렇게 먹어봐도 커피의 개성이 확 느껴지는데 시중에 이런 커피가 맛보기 생각보다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블렌드 커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블렌드 커피가 아니어도 제가 지난번에 그 커피호 같은 그런 데서 먹었던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라고 팔지만 물론 에스프레소로 내린 커피였긴 합니다만 그거보다 이게 훨씬 맛있습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만약에 저보고 카페호에 그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로 내린 아메리카노나 이제 그런 걸 먹겠냐? 아니면 너 이거 먹을래? 그럼 저는 이거 먹을래. 똑같은 가격이면. 왜냐면 가격으로 보면 걔는 1,800원. 물론 이제 컵에다가 얼음까지 넣어서 나오니까 이제 또 원가가 다르겠지만 얘는 1,500원짜리죠. 네, 1,500원짜리 걸 비교했을 때 둘 중에 뭐가 낫냐 물어보면 저는 이 커피가 더 낫다라고 봅니다. 커피도 어디까지나 이 재료바를 무시 못합니다. 왜냐면 재료가 좋으면 뭐 누가 대충 내려도 이 드립백만으로도 전문가가 내린 것만큼 맛있어요. 만약에 이런 정도 수준의 커피를 시중에서 카페에서 뭐 예를 들어 한 3,000원, 4,000원에 3,000원에 판다. 그러면 그 커피 애호가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재료 자체의 완성도가 커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물론 이제 개성이 좀 있어서 산미나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 퀄리티만 만약에 3,000원 정도에 팔아도 사람들이 열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3,000원짜리 커피 중에 이런 커피 흔하지 않거든요. 잘 없어요. 네, 3,000원짜리든 4,000원짜리든 그냥 그 커피가 그 커피인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 두 가지 커피는 요 근래에 먹었던 드립백 중 좀 가장 인상 깊었던 드립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커피 리브레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세이코 커피는 이제 이번이 두 번째인데 좀 믿음이 가네요. 자, 다음에는 이 세이코 커피에서 나온 다른 드립백이랑 제가 그 콜드 브루 원액도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찾아봐서 잠실 롯데월드점 알라딘 빼고 좀 가까운 데 없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없으면 또 거기까지 가야지 뭐. 또 차 끌고 가야지. 롯데월드 자주 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 주차비도 비싸고 또 뭐 커피 사러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요 커피 이 두 가지를 리뷰해보는 타임을 가져봤습니다. 일단 저는 정말 인상 깊은 커피라서 기분이 되게 좋고요. 1,500원에 이런 행복감이 막 이렇게 밀려와요. 그냥 막 감동이. 와,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커피 원두를 취급하는 카페는 얼마나 행복할까. 물론 뭐 맨날 먹는 사람은 또 감동이 덜할 수 있는데 시중의 커피와 명확하게 커피 품질의 개성과 맛과 향이 명확하게 나타나니까 취급해 봄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오늘 이 드립백 두 가지 싱글 오리진 드립백 커피 리브레의 콜롬비아 엘 파라이소 핑크 부르봉 커피랑 세이코 커피의 에티오피아 구지직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막 트름하고 미쳤어. 여러분들의 귀를
혐오하게 되는 이 저의 헛짓거리 용서해 주시고 정말 감동 있게 먹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허영만 작가의 커피 한잔 할까요를 소개하면서 또 118회 방송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1회, 2회는 아니고 편은 두 편으로 한 번에 녹음을 해서 나눠서 좀 올려볼까 하고요. 지금도 거진 55분이 다 돼가는데 아마 이거 소개할 때쯤 되면은 또 뭐 한 1시간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7권이에요. 이 총 8권짜리 만화책이고요. 오늘 이제 7권 들어갑니다. 이제 거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죠. 이제 위즈덤 하우스에서 이제 발행한 책이고 소박한 에피소드의 감동과 위트를 에스프레소처럼 녹여내는 허영만다운 만화 종이를 뚫고 나오는 진한 커피 향이라고 하는 7권의 소개 멘트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45화는 쿵푸 유슈 미쳤구나 내가 유수와 쌀의 차이라고 하는 에피소드로 시작을 합니다. 이분은 진짜 우리 허영만 작가님은 이디야 커피를 너무 좋아하나? 이디야가 상당히 너무 많이 보여. 계속 이디야야. 하여튼 선배님 너무 이러면 안 돼요. 네, 일단 시작은 이렇습니다. 박석 사장님과 강고비가 로스팅하는 장면으로부터 이제 연출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름이라 온도와 습도에 특히 더 신경 써야 한다 만 이러면서 나와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40%에서 50%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도계와 습도계를 믿지 말라. 네, 근데 온도계와 습도계 다 감각까지 믿어야 하지요. 귀한 생두 로스팅 하기도 전에 변하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이것처럼 생두의 관리가 엄청 중요해요. 근데 제대로 관리하는 가게가 잘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라 할까? 기본을 지키지 않는 카페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마 이렇게까지 해? 그렇게 해요. 말 그대로 이 생두도 식품의 원자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습도 영향이 커서 뭐 밀봉은 기본이고 최대한 변질이 안 되게끔, 그리고 이제 이제 묵혀서 쓰지 않고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원두 관리, 생두 관리가 꽤 필요한데 가게들이 이런 걸 잘 준수하지 않아요. 막 직사광선이 있는 곳에다 그냥 생두 막 진열하고 막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통에 넣어놓긴 하는데 햇빛 잘 들어요. 뭐 이런 거 하나하나만큼 꼼꼼하게 지키는 이런 프로페셔널한 가게가 잘 없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온습도 관리하고 이런 가게도 잘 없어요. 의외로 없습니다. 아무튼 이 만화에서는 이런 걸 주요하게 나타내면서 이제 강고비가 이제 로스팅을 하고 싶어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이제 시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박석 사장님이 로스팅 머신을 이제 청소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귀동냥 옆에서 이제 보고 배웠던 힐끗힐끗 배웠던 이제 커피 지식 플러스 로스팅에 대한 공부를 이제 평상시에 하면서 나도 이제 로스팅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어떤 에피소드의 한 부분으로서 이제 연출이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주된 에피소드는 그겁니다. 이제 새로운 카페, 이제 대형 규모의 카페가 들어서면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스카우터를 하는 헌터들이, 헤드헌터들이 이제 괜찮은 바리스타나 로스터들, 이제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을 영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박석 사장님 쪽에도 이제 제안이 들어오면서 이제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카페 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메인 바리스타라고 볼 수 있죠. 아니면 이제 메인 로스터, 이제 로스팅을 잘하는 이 강고비의 이제 선배님, 우리 등장하는 친구가 이제 새로운 카페에서 이제 스카우트가 되면서 이제 기존의 카페 성이 사장님이 푸념하는 내용이 나와요. 요즘 애들은 당돌해요. 조금이라도 꾸준히 시키면 힘들다고 안 나오고 돈 많이 준다면 뒤도 안 보고 떠납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뭐 어디나 그렇죠. 네, 사람의 가치를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소모품으로서 활용하는 어떤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떠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뭐 세상의 논리가 그렇죠. 그렇다고 또 모든 걸 다 체념하고 한 사람에게만 매여 있는 것도 또 경우는 아닌데, 여러 가지 딜레마에 이제 생각이 오고 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광고비가 이제 선배인 명철이 형이라고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딴에는 이제 꽤 실력이 있다라고 믿는, 경력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 나 능력이 있어서 이제 스카우트 했어. 야, 너도 와라. 이러면서 이제 카페 자랑을 해요. 새로 가는 가게에. 참고로 여기서 이제 그 장비 소개를 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은 블랙 이글 388, 그라인더는 말코닉 EK43. 참고로 이 그라인더 말코닉 EK43은 그 핸드드립용 그 분쇄 그라인더로 정말 많이 쓰는 그라인더예요. 왜냐면 이게 뭐 비싸기도 비싸지만 이 그라인더를 가지고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을 했던 그 바리스타 누구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스캇 뭔데 이 사람이 2010년도에 그 바리스타 겸 로스터예요. 참고로 이 말코닉은 이제 독일 그라인더입니다. 독일 명품 그라인더인데 이분이 2017년 맞나? 2010년도에 이제 우승을 하면서 이게 주목을 받았어요. 이 그라인더가. 그러면서 이제 2017년도에는 이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 이제 공식 그라인더로 채택되면서 마치 이 핸드드립용 그라인더 플러스 에스프레소용 그라인더로 이 장비는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어디 개인 카페를 가더라도 이 장비를 만날 수 있을 만큼 좀 약간 국민 그라인더? 가격은 비쌉니다. 300만 원대인데 약간 누구나 꼭 이 정도 우리 정도 카페면 있어야지 약간 그런 그라인더예요. 상당히 성능은 좋아요. 성능은 좋은데 솔직히 장비를 알고 이해하면서 쓰는 사람이 상당히 적어요. 그냥 남들이 쓰니까 우리도 써야지 약간 그런 건데 아무튼 여기가 이제 말코닉 EK43을 쓰고 피크 그라인더 그리고 정수는 에버퓨어라는 쓴다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 비싼 거 쓴다. 네, 피크 그라인더는 이제 코니컬버 타입이 아닌 이제 플랫버 타입으로 꽤 고가의 그라인더입니다. 참고로 이 피크가 원래는 이제 디팅 그라인더로 알려져 있는 제품인데 이 디팅을 말코닉이 인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말코닉 피크 아니면 디팅 그라인더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이고 이제 플랫버 타입의 그라인더 중에 이제 많이 쓰이는 그라인더면서 또 싸지 않은 제법 이제 뭐랄까 300만 원 정도 하는 그라인더라 이렇게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라인더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정평이 나 있고 많이 쓰는 그라인더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꼭 비싼 장비를 써야 커피가 맛있고 훌륭한 건 아닙니다. 그만큼 좋은 재료를 쓰고 그 장비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재료가 좋으면 다른 좀 저렴한 그라인더 써도 상관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장비에 대한 우리의 그 시각, 그러니까 장비빨이라고 하죠.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이 허세와 관련돼 있는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서 좋은 장비, 좋은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해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좋은 장비가 꼭 좋은 커피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바리스타가 숙련이 높아야죠. 아무튼 이 디팅이라는 그라인더가 말코닉이라는 회사에 인수되면서 말코닉 피크 디팅 그라인더라는 이름으로 달고 나온다. 그래서 요 그라인더를 산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명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허세를 떨어요. 아, 이렇게 비싼 거 써. 그리고 참고로 여기 보면 로스팅 룸에는 롤링사의 15kg짜리 로스터기를 쓴다. 참고로 이 롤링이라고 하는 요 로스팅기는 억대가 넘어가는 이제 로스터기라서 좀 로스터들이 좀 써보고 싶어하는 그런 로스팅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밭보다도 더 비싼. 보통 이제 좀 비싸다 그러면 프로밭 정도 얘기하는데 아무튼 사실 저는 이 롤링사의 뭐랄까 로스터기를 써본 적이 없어요. 보기만 했지. 아무튼 뭐 좋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면서 큰 규모의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의 카페에 영입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뭐랄까 배경이 나와요. 그러면서 새로운 카페에 이제 영입을 하는 여사장님이 아주 이쁜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이 고비도 약간 스카우트 하려는 눈치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박석 사장이 얘기를 하는 게 명철이가 이제 그 카페 성의에서 나오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해요. 뒷얘기를. 명철이는 카페성이 로스팅 기술을 다 못 배우고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얘기가 이 명철이 귀에 들어가게 되죠. 왜냐면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돌다 보면 얘기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 누가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제 명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열이 빡 받은 거예요. 보통 다 그러죠. 왜냐면 이제 커피 하시는 분들 중에 약간 조금 다혈질들도 꽤 많고 자기가 꽤나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신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아마 커피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가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할 거야, 내심. 근데 모든 건 결과가 얘기해 줍니다. 커피의 맛과 향이 모든 걸 결과가 얘기해 줘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그래도 커피가 맛없다? 그럼 그냥 꽝이야. 저는 항상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카페의 어떤 명성이나 이름을 보고 가진 않아요. 왜냐면 커피가 맛이 없으면 그럼 그 사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집이라고 해서 갔을 때 물론 사람의 맛의 기준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쉽게 객관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커피도 똑같긴 한데 먹었을 때 그 집만의 특색이나 뭔가 장점이 없다. 그럼 솔직히 저는 그 집을 맛집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거를 뭐 맛집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먹어봤는데 별로다. 그럼 안 가. 다음부터 안 가면 되지. 굳이 내가 그 돈 주고 내가 거기 가서 왜 먹어. 뭐 차라리 지금 이 먹은 드립백이 더 맛있구만. 아무튼 이러면서 이제 그 명철이라는 사람이 열받아서 와요. 그 카페 이 박석 사장님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또 따지죠. 그러면 오늘 나랑 로스팅을 한번 해보세. 로스팅한 생두는 콜롬비아 엑셀소야. 이러면서 이제 초보자들이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생두를 내놓으시다니 저를 너무 얕보시는군요. 이러면서 이제 좀 기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 있는 원두를 가지고 우리 둘이 로스팅을 해서 먹어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로스팅을 해요. 로스팅을 해가지고 서로의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합니다. 물론 이 장소가 박석 사장님의 장소이기 때문에 솔직히 박석 사장님이 유리하죠. 왜 그러냐? 장비가 똑같아도 그 환경의 영향이 꽤 커서 내가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다고 그래도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박석 사장님이 유리한 게임이에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이거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내縄바리에 와서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내가 쓰는 장비를 가지고 내가 주로 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이거는 명철이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 아무튼 이런 만화에서는 그런 건 나타나진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좀 공평하지 않아. 왜냐면 이걸 공평하게 하려면 제3의 장소에서 두 사람이 해야만 그 사람의 실력이 나타납니다. 내縄바리에서 하는 경기는 그건 정확한 그 객관화된 데이터가 나올 수 없어요. 아무튼 커피를 이제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명철이가 지죠. 그래야 이 만화의 내용이 되죠. 왜 그러냐? 자네는 콜롬비아 프로파일로 했으니 당연히 잘못했지. 이러면서 얘기가 나와요. 형이 로스팅한 생두는 콜롬비아가 아니라 브라질 가공 방식의 내추럴이고요. 실버스킨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기친 거죠. 사기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콜롬비아 커피라고 이제 은근슬쩍 던져놓고 실제로는 콜롬비아 생두가 아닌 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명철이는 이 생두를 보는 안목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박석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좀 짜고 치는 고스톱에 당한 건데 어찌됐든 간에 에피소드로 보면 이거는 자네가 로스팅하기 전에 생두 상태도 확인 안 하는 큰 실수를 범한 거야. 로스터의 첫 번째 자격이 뭔지 아나? 바로 생두를 보는 눈이지. 이러면서 이제 좀 그럴싸하게 포장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왜냐면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자주 쓰지 않는 재료와 환경에서는 쉽게 분별하기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누군가 정말 예민하게 굴지 않는 이상 이거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간 그렇게 해서 이제 명철이 스스로도 아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어쨌든 스카웃이 취소돼요. 뭐 그러면서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되는데 사실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피소드가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만 사실 바리스타나 로스터들이 자칭 실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자이든 타이든 의미를 부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장소와 환경에서는 자기가 훌륭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커피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일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역시도 어디 가서 커피 좀 한다 이런 얘기 못 합니다. 내가 아는 게 없는데 내가 뭘 알아? 생도도 잘 모르는데 생도 아는 척 해봐야 솔직히 내가 뭐 현지의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많이 알겠어요? 제가 뭘 알겠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에피소드가 마감이 되면서 맨 마지막에 커피 잔이 바뀌어도 커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재료의 그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좋은 재료가 좋은 맛을 나타내고 또 좋은 바리스타, 좋은 로스터가 좋은 커피를 만들어낸다라는 어떤 결과의 변화가 없다. 뭐 어떤 그런 명언을 남기면서 에필로그가 훈훈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좀 뭐랄까 조금 장단이 있어요. 이런 만화가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혹시 잘못된 시각을 제시해 줄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이 커피를 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면서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서 항상 자신에게는 냉철하게 또 이제 객관적인 잣대를 스스로가 등에 밀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지. 내가 좀 한다. 내가 좀 알아. 이렇게 해갖고 커피를 조금 안이하게 대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에피소드였어요. 간단하게 여기까지 또 118회를 마감하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댓글과 열린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열심히 산다고는 하는데 뭐 성과는 별로 없어요. 없지만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노력하도록 하겠고 다양한 커피를 또 맛보고 리뷰해보면서 저의 방송 컨셉은 항상 이렇습니다. 막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 나름 한답시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